푸른밤 종현입니다. 눈코 뜰 새가 없을 만큼 바빠서요. 먹는 것도 쉬는 것도 심지어 자는 것도 잊어버렸다는 한 만화의 주인공에게 선배가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데요. 우선순위는 정해두는 게 좋아. 너무 바쁘다면 뭐가 중요한지 잘 판단할 수 없게 되거든. 바쁘다는 것의 정도가 한계에 달하는 날이 있죠.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가며 하루를 살다가도 문득 이런 생각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정신을 차려본들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바쁘지 않은 것보단 바쁜 게 낫다지만 내가 망가지면 어떤 일상이든 무너지고 말 테니까요. 뭐가 중요한지 대화 속 대사로만 기억할 게 아니라 마음 쓸 필요도 있는 거죠. 8월 10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8월 10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제임스 블런트의 You Are Beautiful 이었습니다. 이 노래 되게 후렴구가 익숙한 그런 곡이죠. CF에 삽입돼서 유명한 그런 곡입니다. 0532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요즘 111 일만 하면서 살고 있는데 몸 구석구석 안 아픈 곳이 없네요. 푸른밤 들으면서 좀 쉬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휴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선순위 3순위 안에는 몸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라고 막 강요는 못하겠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막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1, 2, 3위 안에는 건강이 좀 들어가 있길 바랍니다. 4925님, 정신 놓고 살면 시간이 진짜 빠르게 가버리는 것 같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듣고 그 영화 언제 봤더라? 꽤 오래된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개봉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더라고요. 와,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석 달밖에 안 됐다라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진짜 한 저번 달? 한 3, 4주 전 일인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에겐 시간이 되게 빨리 꽤 오래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3달밖에 안 됐다. 저는 그 3달이 진짜 순식간에 후루룩 지나가서 여러 가지 좀 표현이 되네요. 이렇게 영화 하나로도. 근데 이 영화 보신 분들이 다들 느끼셨겠지만 멋이 중원디 이 대사 나오는 그 순간 너무 소름 끼치잖아요. 저는 너무 좀 인상 깊게 뇌리에 박힌 그 씬이에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 아이가 아빠에게 그랬던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고 우선순위를 먹여가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일이 또 잘 돌아가고 나의 건강도 시간의 배분도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에요. 더 러브 연애교실 열리는 날이고요. 백영옥 작가님, 가수 이지영 씨 두 분 오십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해요. 문화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의 오달수, 오연서 주연의 영화 국가대표 2 예매권 준비했어요. 8월 10일 수요일에 개봉이고요. 1인 2매 예매할 수 있는 예매권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어서 문자로 신청해주세요. 푸른밤은 개념 플러스 유형, 마운티아, 자유투어 여행사, 유록스, 다우닝 산업, 한진관광, 기초영어 해커스톡, 경동 나비엔과 함께합니다.
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예전에 푸른밤에서 라이브를 선보인 그런 팀이에요. We Are The Night이라는 분들의 곡입니다. 열기구라는 곡 가져왔어요. 신스팝 위주의 밴드 스코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상당히 세련되어 있는 어떤 편곡 방법으로 본인들의 색깔을 잘 표현하는 것 같고 팝스러운 분위기를 잘 연출하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인트로가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We Are The Night의 열기구라는 곡입니다. 듣고 와서 얘기 더 나누죠. We Are The Night의 열기구 듣고 왔습니다. 7692님, 저도 푸른밤에서 We Are The Night 분들 라이브 듣고 노래 이것저것 찾아 들으면서 이 노래 참 좋다, 내 스타일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쫑디랑 통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We Are The Night 분들의 가사가 되게 로맨틱한 곡들이 많아서 전 좋아요. 3530님, 노래가 통통 튀는 느낌이라 그럴까요? 좀 시원해진 듯한 착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냥 그렇게 믿을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음악의 힘인가요? 근데 좀 날씨 오늘은 그래도 좀 덜 덥지 않나요? 어제 비가 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땅이 식어서 그런가? 2034님, 저 오늘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모두 바쁘셔서 그냥 지나가듯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조금 서운했지만 제가 이해를 해야겠죠?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어서 문자를 보내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또 축하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막 뭐랄까 크게 소리 지르면서 막 축하하기에 좀 민망하셨을 수도 있고 분명히 큰 마음으로 축하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고 막 좀 그런 기분이실 거예요. 부모님도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네, 자식이 어디 가서 인정받고 온 건데. 김혜리님, 내일 오전에 발표할 PT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매달 하는 거지만 할 때마다 늘 어렵네요. 저번 달과 달라진 매출에 관해 발표를 하는데요. 약간 산승이라 뭐라고 설명을 거창하게 꾸며야 할지 말주변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회사에서 하는 PT인 거잖아요. 약간 상승을 했다면 약간 상승이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일단 하시고요. 그래도 상승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의 취 경과 어떻게 될지 예상 같은 것들을 좀 예쁘게 잘 말씀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되게 솔직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게 이건 누군가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정보 공유를 위한 어떤 중요한 순간들이니까 말이죠. 이송배님,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인데요. 새벽 근무라 뭘 들을까 주파수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푸른밤으로 고정을 했어요. 일 시작한 지 일주일 됐는데 다른 곳에 취직이 돼서 아르바이트는 이번 주가 끝일 것 같아요. 어딜 가서 뭘 하든 푸른밤 열심히 챙겨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축하드리고요. 일단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쭉 지금 하고 계시니까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좀 피곤하다, 힘 좀 내고 싶다 그런 생각 드시면 푸른밤 찾아오시길. 조희진님, 내일 출근할 생각에 가기 싫다 하고 있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있어요. 제일 애사심이 커지는 날, 역시 월급날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내일 받으세요? 12일 11일
이게 근데 월급 들어오는 날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가요? 다를 수 있죠. 예, 다르겠죠. 예. 이진 씨 축하드립니다. 5370님. 쫑디 오늘 오랜만에 만화방을 다녀왔어요. 요즘 머릿속이 복잡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만화책을 보면서 실컷 웃다가 왔네요. 새로운 휴식 공간을 찾은 것 같아서 기분 좋은 하루였어요. 자주 갈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만화방 좋죠. 전 사실 만화방에서 만화를 많이 읽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대여점에서 대여를 해서 보거나 뭐 비디오도 함께 빌려와서 비디오를 보거나 그랬던 추억이 좀 많이 있네요. 만화방이 그래도 꽤 남아있더라고요. 많이 여기저기.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맥스웰의 노래 들을 겁니다. Lake by the Ocean. 이 곡 들을 텐데요. 다음 주 금요일이죠. 19일 푸른밤에 맥스웰이 출연합니다.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인데 한국에 오시면서 또 푸른밤에도 목소리를 들려주러 오신다고 하네요. 너무 기대가 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날도 꼭 챙겨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맥스웰의 Lake by the Ocean. 맥스웰의 Lake by the Ocean 듣고 왔어요. 김현아님. 우와, 맥스웰이 푸른밤에 나온다니요. 다음 주 금요일이라고 했죠? 안 그래도 20년 만에 아시아 방문이라는 기사를 보고 대박이다 했었는데 꼭 챙겨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챙겨 주시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제 맥스웰이 푸른밤에 나온다니요.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갑자기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기분이 갑자기 들 것 같은데요. 2년 만에 드는 기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모르겠다. 김아름님. 종현 DJ 오늘 경주가 38도까지 올라갔대요. 저 경주 사는데 어쩐지 너무 덥다 했어요. 서울은 더위가 좀 누그러진 것 같던데 36도도 아니고 37도도 아니고 38도라니 이게 말이 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름씨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해요. 예, 너무 더웠죠? 힘내시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안 되는데 그 어려운 걸 자연히 해냅니다. 힘내시고요. 내일은 좀 날씨가 나아지길 바라겠습니다. 0714님, 쫑디 빽빽이라고 알아요? 저요 학원에서 내준 문법 프린트 물 안 외워가서 노트 한 장 가득 20장 빽빽이를 해야 돼요. 양도 엄청 많은데 언제 다 할런지 이제 3장 했네요. 푸른밤 끝나기 전에 다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빽빽이, 깜지 좀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도 했었어요. 저는 근데 수학 문제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3장 17장 남았네요. 힘내시고요. 외워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근데 좀 사정이 있으셨겠죠. 예. 있으셨길 바라고요. 왜냐면 이런 게 또 막 습관성으로 남고 그러면은 되게 짜증이 많이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번 이 20장 이거는 마무리를 하시면서 잘 외우시고 또 그냥 뭐랄까 습관적으로 스스슥 쓰는 거 말고 그래도 이왕 해야 되는 거 머릿속에 남기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316님, 오늘 액자 제작 과정에서 작품이 손상됐어요. 문제 해결 배상보다 사과가 우선이어야 하는데 업체 쪽에서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돈보다 마음 다친 게 더 큰데 돈 줄 테니까 됐지? 같은 반응이라 속상했어요. 돈 얼마나 준대요? 되게 그러니까 이 액자를 만드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예술 작품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예술 작품이야 뭐 물론 돈으로 살 수 있지만요. 예술 작품은 사실 금전적인 부분을 이렇게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예의가 없네요. 예의가 없어요. 마음 많이 다치셨을 텐데 위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음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푸른밤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가족분들 사연으로 좀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광고 듣고요. 더 러브 연애교실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기다려줄래 깊고 푸르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와의 연애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설문조사에서 무려 응답자의 83.8%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연인이 될 기회를 엿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냥 한 번 지나쳤던 감정도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만들죠. 더 러브 연애교실 백용옥 작가님, 이지영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You know that it could be nice if you don't say you love me. Don't treat me like I was ice. 솔로와 커플, 연애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더 러브 연애교실. 어른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이분들 얘기를 잘 들으면 못소리에게도 여인이 생긴다고 하네요. 백용욱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래요. 너무 덥죠? 너무 덥죠. 두 분 좀 괜찮으세요? 안 괜찮습니다. 아, 괜찮죠? 네. 않죠? 네. 저는 그냥 좀 뭐 약간 괜찮아요. 그냥. 약간은. 더위를 워낙 잘 안 타거든요. 저는. 근데 이번 주에 워낙 더웠죠. 아니 저번 주도 저는 그렇고 이번 주도. 원래 더위를 안 타요 정말로. 음. 그 여름 잘 안 나고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에어컨 바람 원래 굉장히 싫어요. 근데 네네네. 올 여름은 에어컨을 안 켜면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너무 정도로. 더워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악순환인 것 같아요. 에어컨을 안 켜면 못 자는데 또 에어컨 바람 때문에 제가 또 깊게 못 자니까 자꾸 새벽에 깨게 돼서 피로 회복이 안 되는. 네, 아주 악순환입니다 정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고. 여름이 좀 빨리 가서 많은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잠을 잤으면 좋겠어요. 음. 잠자는 게 가장 문제예요, 사실. 그쵸. 평소에 이렇게 네. 덥고 막 그런 거 좀 씻고 샤워하고 나오면 그래도 좀 개운한 기분이 들고 하면서 어느 정도 풀리는데 잠자려고 할 때 이게 너무 더워서 잠이 안 오기 시작하면 야, 다음 날까지 너무 이 컨디션이 무너지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잠만 잘 그쵸. 자도 괜찮은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올여름 에어컨 샀다는 분 너무 많으세요 제 주변에는. 그래요. 원래 버티다가 이번에 진짜 좀 더운 그런 여름인가 봐요. 뭐 그래도 이 여름을 좀 이겨내는 두 분의 방법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뭐 그런 거 주변에서 물어보거나 그러면 할 말도 많았고 네. 뻔한 방법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 여름 정말 아무것도 안 통해서 이길 수가 없나요? 아무것도 안 통해요. 올림픽 보세요, 여러분. 네. 네. 이왕 잠 안 드는 거 그 올림픽이나 올림픽이나 보십시오. 네. 뭐 대부분 다시 보기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들 즐기시잖아요. 네. 네네.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왕 잠 안 오는 거 그렇죠. TV에서 올림픽이 나옵니다. 보면 되죠. 또 아니, 좋은 소식이 맞아요. 있어요. 최근 지금 얼마 전이죠? 예. 몇 시간, 몇 분 전에 진종호 선수가 아 너무 좋네요. 메달 또 땄다고 저도 합니다. 지금 여기 와서 들어가지고. 네, 저도 지금 방금 들었어요, 조현 씨한테.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니 새벽에 박상현 선수 딴 것도 너무 드라마틱하게 따서. 이게 앱에. 열심히 네네. 또 운동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그곳에서 또 경기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갈까요? 그런 생각이 거긴 더 드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더울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러게요, 정말. 오구이사님. 저도 더워서 힘들어요. 특히 데이트하기 너무 힘들어요. 여름에는 어디서 데이트를 해야 할까요? 집이요. 집. 밖에 나오지 마세요. 밖에 안 나가는 게. 참 신기해. 제 주변에 제 경우예요. 이거는 제 경우는 여태까지 여름에 대부분 주변 사람들 많이 헤어지더라고요. 오, 네, 신기하네요. 불쾌지수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그럴 하고 수 있겠죠. 날씨 영향도 있어서 여름에 이별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으니 서로 여름을 조심하고. 잘 견뎌내야 한다. 커플들은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난 너무 다행이다. 솔로여서 진짜 짜증 나면 그냥 짜증 내버리면 돼요. 맞아요. 다행이에요. 얼마나 나의 스트레스가 쌓였을까? 그죠. 뭐 길가에서 그 싸우고 또 막 땡볕에서 막 어떻게 그렇게 잔다 그러면 가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럼 얼마나 힘들어. 화나면 그냥 화 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한테. 자, 그래요. 앞서서 남자 사람 친구 아니면 여자 사람 친구와의 어떤 연애를 생각해 본 적 있냐라는 설문조사에 83.8%나 그래 본 적이 있다라고 네.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이제 여자 사람 친구는 없지만 네네. 예전에는 저는 99.9%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모든 여자 사람 친구와 아니 상상만 해보는 건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봐요. 네. 저도 뭐 여자인 사람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연애하는 생각을 무조건 다 해본 건 또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긴 해요. 이 친구랑은 사귀어도 사귀어도 괜찮겠다. 뭐 그런 느낌도 물론 들 수 있겠지만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 야 쟤는 쟤랑 나 같은 사람이랑 만나게 되면 어떤 느낌일까? 아니 그냥 뭐랄까 되게 원초적인 궁금증? 나에게 대입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관계에 대한 원초적인 궁금증 맞아요, 저도 때문에 그런 대입을 생각 해본 많이 적이 했어요. 있는 거. 와, 만약에 내가 쟤랑 사귈 일은 없지만 쟤랑 사귀면 쟤 돈 되게 잘 쓰겠다라는 생각 해본 적도 있고 막. 야, 쟤 정말 나 돈 못 시원시원하게. 쓰게 하겠다. 막. 시원하겠네. 뭐 그런 느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남자 사람 친구들은 많았는데요. 네. 연애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친구. 예. 그래서 남자 친구들은 많았고 연애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고. 이게 또 사람들마다의 기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상상도 불가능하신 분들도 네. 있고 상상하는 건데 뭐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랄까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를 정의하는 기준. 이게 남성은 사귀기 전 어장 관리 중인 이성 친구, 뭐 여럿이 만나는 자리에서 만나는 이성 친구, 동성 친구처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성 친구,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성은 스킨십을 하지 않는 이성 친구, 그리고 연인에게 소개할 수 있는 이성 친구, 동성 친구처럼 편히 얘기할 수 있는 이성 친구. 상당히 극과 극입니다. 남성은 남성의 정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좀 이해가 사귀기 안 전 어장 관리 중인 이성 친구가 왜 여자 사람 친구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누가 조사한 거지? 아닌 것 같은데. 그 여성의 정의 중에 스킨십을 하지 않는 이성 친구는 맞아요. 여자들은 그 남자 사람 친구, 그러니까 보통 친구와 연인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킨십을 떠올렸을 때 뭔가 도저히 그림이 안 그려져 이러면 그냥 친구예요, 정말로. 예, 이게 뭔가 좀 상상이 나래가 이렇게 좀 펼쳐지고 그러면 뭔가 감정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런 어떤 기준점들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전 오히려 그 동성 친구들하고는 마음속 깊은 얘기 편하게 잘 못 나누거든요. 네. 못 믿겠어요, 우선 친구들을 잘. 사람에 따라서. 근데 여자 사람 친구들이랑은 오히려 그런 속마음 이야기를 더 많이 터놓고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그리고 원래 이야기가 여자들이 훨씬 더 관계 지향적이어서요. 그 언어에 훨씬 더 능숙하고 부드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민 상담하기는 여자들이 더 좋아요. 네. 사실. 예. 그런 이야기하기, 속 얘기하기 더 좋아요. 편하고. 네, 사람 친구라는 게 붙죠. 요즘엔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친구, 남자 친구라는 이 단어 때문에 좀 많은 오해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재밌는 문장식 단어가 또 생긴 것 같아요. 그 단어가 생기기 전에가 난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저도요. 그냥 뭐 너 누구 만났어? 그리고 아는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아는 사귀는 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는 그냥 여자 친구. 그냥 친구. 여기서 나도 모르게 그런 포인트에서 저는 상상을 하게 돼요. 그럴 여자 수도 있겠죠. 친구, 여자 사람 친구. 네.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요즘에는 많은 뭐랄까 단어의 벽을 만들어서 가두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전 좀 그런 것도 별로예요. 멋있다. 단어의 상상력 같은 것들 너무 많이 제재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자, 더 러브 연애교실 실시간으로도 여러분의 다양한 연애 고민들을 받고 있죠.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이지영 씨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 1023님 신청곡이에요. 듣고 올게요. 혼자서 널 기다릴 때면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 듣고 왔어요. 5924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저도 정말 친하게 지내는 남자 사람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 손도 잡고 술 마시면 어깨 동무도 하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자꾸 저희 보고 니들은 친구 아니야 이상해 해서요. 저희가 이상한가요? 라고. 되게 이상해 지금. 근데 남들이 이상하게 봐도 우리 둘이 상관없다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친구로서. 그렇게 대해도 서로 이상한 감정이 안 들고 친구로서 대할 수 있다라면 상관없다고 보는데 사연자분이 정말 그 친구를 잡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요. 정말로 그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 한 번도 설렌 적이 없는지, 술을 마시고 어깨 동무를 했을 때 뭔가 이성으로서 기대고 싶은 마음이 전혀 100에 1도 안 들었었는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심이. 나는 옷깃만 스쳐도 막 설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죠. 제가 더 이상하죠. 지영 그럴 수 씨. 있죠. 아예 뭐 전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럴 그 수 있다고 사람마다 생각해요. 약간씩 다른 것 같고요. 정말 술 먹고 어깨 동무 막 하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전혀 뭐 맞아요. 그런 감정 이상하진 없이. 않습니다. 음. 근데 본인의 마음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남들이 그럼요. 이상하게 본다고 해서 뭐 그럴 건 없지만 나는 스스로는 알아야죠. 자, 그래요. 이제 사연을 한번 만나볼까요? 첫 번째 사연 서울에서 엘님이 보내주셨어요. 한 달 남짓 만난 남자친구에게 잠수 이별을 당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직장인이고 전 대학원생인데 얼마 전 남자친구가 미팅을 하려다가 저한테 걸렸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평소에 저한테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냥 오빠 미팅 하려다가 파투 났다며? 안 걸리면 없는 일이잖아. 앞으로 걸리지 마. 라고 좋게 얘기했거든요. 정말 맹세코 비난하지도 톡 쏘는 말투로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정색을 하더니 이 미팅과 관련된 친구에게 연락해보겠다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전화를 안 받더니 달랑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할 말 없어.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친구들은 남자친구가 절 그만큼밖에 안 좋아한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엔 남자친구는 평소 제게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제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 친구들 택시비까지 결제해주고 데이트하기 전에는 항상 먼저 답사를 하고 5시 반에 출근하면서도 새벽까지 통화하면서 노래도 불러줬어요. 제가 질투하는 척 했더니 주위 여자들에 대해서도 다 설명해주고 회식할 때면 시킨 적도 없는데 알아서 사진도 찍어서 보내줬고요. 20살도 아니고 28살에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랑이 넘치고 계속 꽁냥꽁냥 엄청 좋았는데 미팅하려다가 들켰다는 걸로 이렇게 차갑게 등을 돌릴 수가 있나요? 자존심이 센 편이라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가 싫은 걸까요? 친구들은 비정상에는 이유가 없다. 이쯤에서 알아서 다행이다 라면서 잊어버리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 머리로는 도무지 퍼즐이 맞춰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고 그치, 자기가 이건- 잘못을 해놓고 네.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이거 퍼즐 맞추기 힘들죠 이거. 헤어지자는 남자의 심리 궁금하다. 자기가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그러는 남자들의 심리가 궁금하다라는 엘림의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또 사연 보니까 너무 잘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신의 치부가 하나 드러나자 너무나도 신경질적으로 사라져버린. 할 말 없어. 할 말 없어. 글쎄요, 이미 헤어진 것이니까. 더군다나 그리고 이별의 방식이 너무 별로였어요. 잠수 이별. 최악의 이별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한 적도 있지 자존심이 않습니까? 센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신의 좋지 않은 방법이 하나가 뭔가 들켜버린 거잖아요. 네. 어떻게 말하면 자기 했던 행동 자체가 너무 부끄러울 수도 있고 수습 불가능한
사건일 수도 있고 여자친구는 특별히 뭐라고 막 이렇게 화내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도 그게 더 부끄럽게 만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차라리 수도 막 있어요. 뭐라고 막 해가지고 싸우거나 진심을 토로하게 되거나 뭐 어떻게 보면 사실을 밝히는 거면 괜찮은데 이게 더 이 사람을 더 되게 어떻게 말하면은 예민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래도 일단 원초적인 잘못 자기가 했으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진짜. 아, 그리고 정말. 저는 친구들의 말에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비정상에는 이유가 없다. 예. 이쯤에서 알아서 다행이다. 잘 헤어졌다. 이것도 참 친구분들의 말에 저도 동감합니다. 동의를 표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남자분들이 그러니까 관계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성들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워낙 잘했다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한 달 남짓 사귀었다잖아요. 그래서 정말 왕자같이 정말 퍼펙트한 자기 모습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엄청난 스크래치가 난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사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아 들켰네 막 이러면서 그냥 좀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자기가 쌓아왔던 자기 이미지가 아마 도취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싶잖아요. 처음에 여자친구랑 사귈 때는. 그럼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완벽을 기하던 자기 연출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뭐라고 해야 되죠? 엄청난 먹물 같은 게 그냥 확 낀 거죠. 잉크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수습 불가능하게 번졌다고 본인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이긴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 하기 싫어서 그리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잠수 타신 것 같은데 네. 뭐 최악의 방법이지만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본인이 나쁜 사람 되기가 싫은 거예요. 본인이 나쁜 사람이 되기 싫으니까 사실은 이런 걸 투사라고 하거든요. 상대편을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정확하게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이상했던 걸까?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표현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 안 했을까? 왜냐면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연을 보내신 분은. 근데 제가 단언컨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신 거 없어요. 뭐 나쁘게 얘기했건 좋게 얘기했건 아니면 뭐 침묵을 했건 간에 잘못은 그 남자분이 하신 겁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분 전혀 무슨 뭐 죄책감 뭐 계속 리와인드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이 사람이 잠수를 안 탔을까? 저렇게 얘기했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정말. 머리로 도무지 퍼즐을 네. 맞출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해할 퍼즐을 필요도 맞출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친구들이 정말 좋은 말 해줬죠. 비정상인 이유가 없다. 이쯤 돼서 알아서 다행이다. 잘해 헤어졌다. 이왕 헤어진 거 그냥 더 좋은 사람 만나라. 이게 정말 정답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5924님, 저는 그 심리도 궁금해요. 대체 왜 여자친구가 있는데 미팅을 나가요? 왜? 그러게 말입니다. 왜 아니 그런 근데 겁니까? 사실 이거 진화 심리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진화 네? 심리학까지 나옵니까? 네. 오늘은 진화 심리학이군요. 뭔가요? 사실은 어떻게 인간은 진화했나요? 이건 남성 진화 심리학으로 얘기할 수 남성이 있는데요. 어떻게 남자들이 여성보다 유혹에 훨씬 더 취약해요. 유혹에 네. 취약하다. 이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왜 방송이나 이런 데 몰래카메라로 여자친구 있는 남자인데 여성이 유혹을 하면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이런 거 실험하는 방송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의 80% 이상이 넘어갑니다. 맞아요. 그런 네. 유혹에 상당히 뭔가 연약하다. 유혹에 취약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그 남성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종족을 보존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DNA가. 그래서 양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관심을 널리 펼쳐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그런 씨앗을. 왜 우리가 농부 같다는 표현을 막 쓰는데 진화 심리학적으로 정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여자는 자기의 아이를 키워줄 한 명의 남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실한 남자, 진실하고 믿음직한 사람. 하지만 남성은 자기의 종족을 좀 더 넓은 데로
이렇게 많이 펼쳐져야 자기의 어떤 DNA가 많이 보존된다라는 식으로 유전자의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걸 나쁘게 해석해서 뭐 남자는 진화 심리학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걸 악용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진화 심리학에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보면 요게 좀 약하긴 해요. 네, 그래서 근데 맞아요. 그렇다고 약해요. 해서 이것을 이분이 이 미팅을 나간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의 이유로 삼으면 안 되긴 하지만 지금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 제가 해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진화 심리학에 대한 얘기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예. 예. 오늘은 또 진화 심리학 쪽으로 가는가 봅니다. 네, 그쪽 노선 좀 마음에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할 말 많아야죠. 자, 광고 먼저 듣고 2부 끝곡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큐 그리고 루사이트 토끼가 함께한 네가 내게 말했잖아 듣고 오겠습니다. 너무나 달콤했던 입맞춤 아직까지 나의 기억 속에 남아 부드러운 내 입술에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수요일 코너죠. 더 러브 연애교실 배경옥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사연들 쭉쭉 만나볼까요? 네. 3138님이 보내주셨어요. 제 번호 따간 남자애가 문자만 하고 정작 일주일에 한 번 만날 때는 말을 못 걸어요.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직접 이분들 거세요. 그분이 마음에 약간 드는구나, 남자분이. 그런가 봐요. 직접 직접 거시면 되죠. 그쵸. 너 왜 그 문자만 보내고 말도 못 걸고 나 엄지족이라서. 아,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요즘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SNS 혹은 휴대폰 연락 뭐 이런 걸로 온라인상으로는 연락 상당히 잘하면서 오프라인에서는 만남을 꺼려하시는 분들, 혹은 만나길 때도 어떠한 감정 표현, 의사 표현, 의사 전달, 뭐 소통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하신 분들, 불편해하죠. 불편하신 분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그 SNS로 하는 소통은 사실을 본인이 통제할 수 있죠. 대답을 하는 시점이라던가 표현이라던가. 하지만 직접 만나는 건 정말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거든요. 직접 소통이라는 건 본인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SNS로 계속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들은 사실은 오프라인에서는 소통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긴 해요. 그렇군요. 소통의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좀 달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사연자분은 본인이 먼저 좀 마음에 든다면 얘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내 의사 전달하는 거니까.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법을 가르쳐 줘보세요 한번. 그래요. 정말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 방법이 좀 어색해서 그런 것 뿐이니까 익숙해지면 또 다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김민지님, 저요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요 제가 아무리 술을 마셔도 걱정을 안 해요. 이거 안 좋아하는 거죠?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왜 안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되는 내가 술을 먹는데 걱정하지 않는다.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질투하지 않는다. 이게 왜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근데 이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네, 저 남자든 여자든. 뭐 사람의 성향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저 역시도 뭐 김민지님께서 뭐 술을 뭐 과하게 안 먹고 항상 집에도 잘 들어가시고 믿음인 거겠죠. 자기 앞가림 너무 잘하고 서로 간에 믿음이 탄탄하니까 또 그렇겠죠. 오히려 술자리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분위기 해치고 싶지 않고 네네. 더 편하게 놀게 해주고 싶은 남자친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아닌가 봐요. 연애하면.
초반에 좀 그런 거 친구들 아닐까요? 얘기 막 듣다 보면 음. 서로 뭐랄까 구속하고 집착하고 그러니까 틀 만들고 연애에 이런 거를 연애의 즐거움을 생각한 경우들도 있죠. 초반에는 그렇죠. 초반에는 그 집착과 구속을 애정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사실 술 친구들이랑 즐겁게 먹고 있는데 계속 전화하고 언제 들어가니? 너 많이 마셨니? 뭐 마시니? 이런 거 계속 물어보면 몇 잔이야? 장크기는 안 얼마나 가니? 안주는 뭐니? 피곤하잖아요. 네. 숙취 음료는 먹었니? 내 나랑 만날 건데 괜찮겠니? 아니 근데 저는 네. 뭐 연애는 본인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음흠. 믿음을 이렇게 무관심으로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그쵸. 생각은 해요. 음. 믿음과 무관심은 좀 다른 중요한 거거든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물론 뭐 상대방이 나한테 무관심한데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믿음을 주는데 무관심으로 생각하는 것도 나쁜 거니까 그 당사자와 확실하게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시길 남자친구분과. 네. 2511님 10년째 여사친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어쩌다 둘이 술을 한 잔 먹다가 키스를 하게 되었어요. 아니 어쩌다가 그날 이후로 서먹해졌네요. 당연히 서먹하죠. 둘 다 솔로이긴 한데 이 친구를 잃을까봐 너무 걱정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이건 벌써 친구의 관계를 술을 한 잔 먹다가 키스를 하게 되는 건 어떤 경우죠? 어쩌다 술을 한 잔 먹다 키스를 하게 됐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기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있다니까 믿겠습니다. 근데 둘 다 솔로이긴 한데 이 친구를 잃을까봐 너무 걱정돼요라는 건 본인은 이제 이분과 애인으로서 이성관계로서 발전할 생각이 지금은 없다라는 네. 말이잖아요. 근데 그 서먹해진 데는 또 여러 가지 더 이유도 되게 많을 것 같아서 그날의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해보는 건 더 이상한가요? 더 이상한 것 같고 제 생각에 둘이 술을 한번 더 마셔보세요. 왠지 그 술을 한 잔 더 마셔보세요. 그럼 경적이 날 거예요. 이거 애인이 보니까 될지 친구가 해리가 될지. 셀리를 만났을 때 생각나는데 이거는 그거는 술을 먹는 정도가 아니고 같이 자거든요. 네네. 술김에 네네. 막 위로해주다가 보통은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한쪽이 뭐 헤어진다거나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막 위로해주다가 예, 이렇게 네. 되는 경우가 못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건 좀 약간 그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스킨십이 한번 있고 나면 감정이 되게 뒤섞이는 것 같아요. 그럼요. 혼란스러워지고. 감정이 생길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남자분이 보내신 남자분이 거잖아요. 보내셨어요. 여자분 네. 입장에서는 본인이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걸 가능성이 많아요. 네, 이 친구가 먼저 얘기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 그래요. 남자든 네. 여자든 어쨌든 서로 어떠한 감정을 표현하기에 어색한 상황이 다가오면 좀 소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나요? 2511님 다시 한번 그 여자 사람 친구분과 이야기 잘 나눠보시고요. 이야기가 잘 안 나온다 싶으면 술이라도 한 번 더 드셔보세요. 술을 한 잔 더. 술 기운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야 그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더는 제가 제 입으로 말 못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이요. 아까 안녕하신가영이라는 분의 노래 중에 예. 언젠가 설명이 필요한 밤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지금 뭐 내용이랑은 좀 다른데 네. 설명이 필요해요. 설명 필요해요. 이런 진짜 이건 밤은. 필요합니다. 예, 예. 미스테리로 남아요. 인생이 미스테리. 나중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눈을 감을 때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왜 키스했지 하면서 생각이 나요. 80년 후에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각각 빠른 시일 내에 예.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누시길. 네, 이은지님 같은 직장에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야간 근무로 옮기면서 뵙기가 많이 힘들어요. 아침엔 피곤할까봐 연락도 못 하겠고 그렇다고 밤에 하는 건 예의가 없어 보이고 언제 어떤 타이밍에 연락을 해볼까요? 야간 근무로 옮기셨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나의 퇴근 시간과 조금은 접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락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야간 근무라고 하면 완전히 뭐 어떻게 시간이 되는 거지? 나이트 야간 근무도 근무. 좀 야간 근무 나름 거의 뭐 네. 새벽까지 아침까지 하는 야간 근무도 있고 네, 그렇죠. 밤 12시 11시 뭐 새벽 1시에 딱 끝나고 오는 야간 근무도 있어서 이거는 정확히 그분이 야간 근무 시간을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는 근데 네. 야간 근무 시작하기 전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퇴근하고 그가 출근하는 그 어떤 잠깐의 틈
왜냐하면 근무 중에는 연락하면 조금 방해가 그렇죠. 되고 네.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좀 얘기거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전 지금 퇴근해요. 출근하셨어요? 라든지. 연애 많이 해보신 분 같아요. 아 그리고 뭐 저요? 네, 그러니까. 같은 방법 직장의 많은 사람이니까 방법만은 뭐 같은 제가 직장의 사람이면 어떤 시간에 야간 시간 근무 시간인지 알겠네요. 그쵸, 알 수 네, 있으니까 그럼 뭐. 그런 식으로 아침에는 피곤하시니까 정말 네. 좀 자제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 예. 본인 문자, 퇴근하시면서 연락을 해보심이 두회이님, 저는 3년 된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는 언제나 변함없이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데 왜 저는 그러지 못할까요? 저는 남자친구보다 어리기도 하고 이제 막 성인이 돼서 그런지 여러 사람을 만나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근데 남자친구와 헤어지면 정말 너무 후회할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론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싶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남자친구한테 미안하고 제가 미워요. 어쩜 좋을까요? 아이고 마음이 복잡해요 지금. 네. 내 마음속에 한 5명이 있네요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충분히 이럴 수 있죠. 남자친구 나한테 너무 잘해줘, 소중해, 잘해줘야지. 근데 나는 그런데 나는 이제 20이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고민 할 수 있죠, 왜요? 그럼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네. 네. 근데 글쎄 뚜렷한 이유가 없다면 저는 그래요. 뚜렷한 이유가 없다면 헤어질 필요가 없지 않아 라고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뚜렷한 이유가 없다면 만날 필요가 없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 뚜렷한 이유가 나에게 있어야만 어떤 연애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두혜인 씨가 관계를 지속할 뚜렷한 어떤 이유를 빨리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뚜렷한 이유. 그것도 되게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왜 못 헤어지냐면요. 사람은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갖는 것보다도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공포가 훨씬 더 커요. 네,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재산이 10억인 사람이 돈을 이게 제가 맨날 헷갈리는데 이 비유가 돈이 굉장히 많던 사람이 굉장히 많던 사람이 한 5억쯤을 잃은 거랑 네. 예. 근데 잃어버린 돈의 액수가 훨씬 죄송합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저 맨날 얘기하면서 전 알 것 숫자가 같아요. 헷갈려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서. 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갖고 있는 걸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그 심리적 충격이 훨씬 더 커서 사실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잃는 고통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못 헤어지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어떤 내가 갖고 있었던 네. 것을 이제 어떤 잃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그게 좀 마음에 큰 짐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무엇이 되었든 쉽게 손에서 놓아주지 못한다라는 걸 수 있겠네요. 근데 종현 씨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멘탈이 더 건강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하시잖아요. 혼자도 외롭지 않아요. 왜요? 자기 방어가 너무 심했나요? 너무 심했어요. 그랬군요. 두혜인님 보니까 네. 지금 자기 스스로한테 정말 너무 솔직한 사람인 것 같고 계속 자기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렇게 관찰해보고 이렇게 더듬어 가는 게 되게 좋은 성격인 것 같아요. 네, 좀 그래요, 귀여운데요. 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럼요. 스스로를 네. 알아간다라는 거니까 그럼요. 본인 스스로를 좀 더 확실하게 인지하시길. 예. 자, 그래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아시 트리오의 마쉐리 아모르 듣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어요. 오아시 트리오의 마쉐리 아모르 듣고 왔습니다. 자, 더 러브 연애교실 백용옥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코너 속의 코너죠. 편지 읽어주는 여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랑했던,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편지 형식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서울에서 남성분이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백용옥 작가님 읽어주시죠. 민선아, 안녕. 이 인사를 네 앞에서 했다면 넌 또 눈을 가늘게 뜨고 어디서 누나한테 반말이야? 하면서도
금방 헤헤 웃으면서 내 머리를 흐트러뜨렸겠지. 지인들 모임에서 처음 만났을 때 장난으로 나보다 어린 척 나이를 속였던 너. 나중에 나보다 3살이 많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 사실이 너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내 마음에 영향을 주진 않았어. 다만 네가 연하에게 관심이 없다고, 절대 만날 생각이 없다는 말에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었지. 근데 바로 다시 그 생각을, 그 다짐을 깨주겠다는 의지? 오기 같은 게 생기더라. 근데 너 참 쉽지 않아. 밥 먹자거나 영화를 보자고 하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나와주면서 막상 만나면 우리가 누나 동생 사이라는 걸 자꾸 인식시키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좋아할 거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난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넌 다른 남자가 이렇게 연락해와도 그냥 심심해서, 시간이 많아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니? 걷다가 나랑 손이 부딪히고 내가 네 얼굴에 물 묻은 걸 닦아줄 때 한 번도 가슴 뛰거나 심장이 내려앉았던 적 없었어? 내 머리를 쓰다듬을 때마다 네 손을 휘어잡고 그대로 고백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섣부른 고백으로 널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커서 아직은 좀 더 남자로 너에게 다가갈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어. 그래서 내 나름대로 널 만날 땐 좀 더 어른스럽게 옷을 입고 네가 일하는 분야의 얘기들을 같이 나누기 위해 책을 찾아보고 뉴스 기사도 매일 검색하고 나보다 더 많은 곳들을 다녀봤을 네가 식상해하지 않을 만한 곳들을 찾아서 데려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내 모습이 보이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지금은 너에게 언제쯤 고백할 수 있을지 아득하지만 언젠가 이 시간들을 우리가 같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 멋진 남자가 돼서 너에게 고백할 그날까지 기다려줘. 네, 짝사랑하고 있는 연상녀에게 보내는 앤님의 편지였습니다. 자, 그래요. 두 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편지 읽어주는 여자의 사연 보내시는 분들 보면은 글을 이렇게 잘 쓰는 건지, 글 잘 아니면 쓰세요, 이렇게 다들.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은 건지 뭐 의심이 들 정도로 소설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아요. 그 조심스럽네요, 정말. 어떻게 아직- 남자분은 누나한테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여자분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건지 자꾸 선을 긋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마음에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고. 계속해서 진행 중인 네. 그런 사연인 거잖아요. 그렇죠. 참 궁금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작가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냥 시작하는 사랑은 늘 아름다운 것 같아요. 뭔가 아. 시작이 되려는 그런 예감이 가득한 음.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저는 뭔가 예감으로 가득 찬 편지는 늘 아름답죠. 예감으로 가득 찬 편지는 늘 아름답네요. 와, 좀 적어두세요. 여러분 적으세요. 예감으로. 꼭 적어야 되나요? 기억도 안 되나? 예감으로. 아니 여러분 단어 하나만 달라져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장의 뉘앙스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예감으로 뭐였죠? 가득. 아이고야. 네. 9313님 굉장히 설레는 편지네요. 마치 제가 고백받는 듯 한 기분이 들었어요. 고백받는 고백 받을 분 부럽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백이라. 근데 고백이라는 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계산적으로 프로포즈를 준비해서 이렇게 딱 하는 것이 있고 또 사연자가 보내주신 것처럼 나의 머리를 흐트릴 때 손을 낚아채서 고백을 하는 것. 어느 쪽이 더 뭔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좋아하는 감정,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말은
어떤 방법이건 다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예. 어느 쪽이 되었든. 낚아채건 뭐 어떤 정말 생뚱맞고 엉뚱한 타임이건 뭐건 어떤 준비를 했건 준비를 안 했건 그 마음이 전달된다는 것 자체는 되게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서. 아름답다. 예. 아름답지만 성공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아무도 알 수 여러분 없다. 아름답다. 아름다운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아름답죠. 하지만 성공률 성공 확률 확률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아마 성공 확률도 너무 준비해도 안 되고요. 확 낚아채서 고백하는 거는 약간의 그 스킬과 네. 경험이 좀 필요하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남아 있는 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확 낚아채는 게 더 확.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전 그래요. 그러니까 준비해서 프로포즈 하는 것도 너무 멋있죠. 예. 너무 멋있는데 준비는 언제나 해두고 그 상황을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왔을 때 정말 이 사연처럼 손을 낚아채는 것처럼 낚아채줘야 되는 것 같아요. 준비를 언제나 해놨다가 그 타이밍이 오기를 기다려서 되게 전 손을 잘못 낚아챈 적이 2번 있어서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정말 큰 실수했어요. 손을 낚아채는 예. 다쳤나요? 제가 다쳤어요. 제가. 저런 어쨌든 누군가 다쳤네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요즘엔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타이밍이 사랑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얘기들 많이들 왜냐면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은. 고백의 내용이라는 건 사실 비슷하거든요. 네네네. 결국 사랑한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모든 고백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 얘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고백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고백의 시점과 타이밍인 것 같아요. 어떤 태도로 그 이야기를 전달할 것인가. 그게 되게 중요해서 뭔가 본인이 뭐 손을 낚아채거나 뭐 아까 이제 종현 씨가 얘기한 방법도 있는 거고 뭐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 매 순간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야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랑이라는 건 그리고 사실 이게 확률 게임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고백했다고 해서 뭐 그게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도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설렘을 주고 나에게 떨림을 준다라는 그 감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예. 그걸 사실은 살면서 그렇게 많이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감정이. 그래서 그걸 좀 소중히 생각하면서 고백의 타이밍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타이밍. 그 타이밍이라는 네. 걸 또 보면은 운명인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확률 게임도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타고난 유전자가 뭐 우월해가지고 그 타이밍을 적절하게 잘 맞추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과 눈빛과 생각하는 흐름을 잘 읽고 관찰을 하면은 그 타이밍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좋아하면 그 사람이 뭘 느끼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많이 좋아해요. 텔레파시라는 게 있는 건가요? 그럼 이게 타고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집중이에요. 그 사람한테 사람한테. 정말 집중하면 그 사람이 왜 아픈지 슬픈지 기쁜지 그거 알 수 있어요. 백 작가님이랑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이 통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진화론 얘기 때 대단합니다. 정채영님이 보내주셨네요.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주는 것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게 느껴져요. 나도 주고 싶다. 채영 씨 찾으십시오. 네. 세상을 뛰쳐나가세요. 있을 것입니다. 있을 거예요. 사랑을 줄 사람. 네. 예, 있을 겁니다. 네, 눈앞에 있을 거예요. 나타나겠죠. 타이밍이 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오늘도 연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배경욱 작가님과 이지영 씨와 같이 얘기 나눴죠. 그리고 사연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연애에 관한 걱정, 고민 모든 얘기들 받고 있으니까 보내주시고요. 사랑했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 푸른밤 홈페이지 더러브 연애교실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두 분 좀 어떠셨어요 오늘은? 오늘요? 뭐 점점 날이 갈수록 백 작가님하고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네네네. 예, 그냥 뭐 저는 이렇게 작가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저는 가수분이랑 얘기하는 게 참 좋던데. 좋네요. 네. 두 분 다 참 푸른밤이 만족스러우시다니 다행입니다. 예. 자, 연애에 관한 걱정, 고민 모든 얘기들 보내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이제 두 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감자의 고백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네,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달이 차고 내 마음도 차고 All love, all love,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입사한 지 한 달 반 만에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 여느 때와 달리 사무실 분위기가 어두웠다. 직원들은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았고 오늘따라 아무도 나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기가 눈치 보여서 차장님께 다가가 말을 꺼냈다. 바빠 보이시는데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그러자 차장님은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셨다. 너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잠깐 나 좀 보자.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을 쏟고 있는데 차장님이 예상했던 말을 꺼내셨다. 이런 얘기하는 거 나도 싫은데 너 이제 회사 그만 나와야 할 것 같다. 나도 오늘 갑자기 들은 얘기라서 당황스러운데 그렇게 됐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적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9개월이란 시간이 걸려서 지금의 회사에 어렵게 입사를 했다. 뽑아줘서 감사했고 열심히 오래 다닐 생각이었다.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그동안 계획했던 일들도 다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다. 집에 와서 가족들을 보자마자 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그래도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런 회사는 나오길 잘했다고, 좋은 데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세상에 혼자 버려진 건 아니라서 힘을 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힘내자. 그런 날이 있지 눈물이 막 날 것 같은 하루의 끝, 오늘은 K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K님이 신청해주신 스탠딩 에그의 안아줄게 였습니다. 5924님, 참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특히 일이요. 잘해보고 싶어도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때 오는 속상함은 혼자 이겨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사연자분 곁에는 든든한 가족들이 있어 참 다행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예. 사연자분이 어떤 곳에서 일하셨고 뭐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예, 이후에 생길 어떤 좋은 일들 빨리빨리 다가오길 바라고요. 그리고 본인과 더 잘 어울리는 그런 곳에서 분명 일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좀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힘드시겠지만 추스리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바랄게요. 가족분들과 또 좋은 시간 많이 남기시면서 예, 추억들 좀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지금 요즘이요. 임서연님, 쫑디 선풍기를 조종하는 리모컨이 없어졌어요. 이 작은 원룸을 다 뒤졌는데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래놓고 여름 다 지나가면 어디서 짠 하고 나오겠죠. 왜 늘 물건들은 그런 식일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랑 되게 비슷한 좀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에어컨 리모컨을 자꾸 잃어버려요. 근데 전 자주 쓰진 않으니까 괜찮은데 그래도 선풍기도 리모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군요. 저는 제가 버튼형 아니면 뭐라고 하죠 이걸 좀 감는 태엽 감듯이 이렇게 감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선풍기를 쓰거든요. 어쨌든 잃어버린 김에 방 청소 한번 갑시다. 서현 씨 내일 지금 밤에 가면은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 하니까 내일 한번 싹 정리하고 리모컨도 찾고. 정지원님, 내일 첫 아르바이트를 가요. 서서 9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하는데 엄청 힘들겠죠. 처음이라 실수를 할까봐 걱정이 돼요. 실수해놓고 당황해서 더 크게 실수할까봐 걱정하기도 하고요. 잘할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잘 하시길 바라고요. 빌고요. 실수야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빨리 반응을 하면서 2차적인 어떤 피해가 오지 않도록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빨리빨리 물어보시고 그게 가장 좋은 신입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건 안 해왔던 일을 해보는데 모르는 건 당연하죠. 대신 모르는 걸 알려고 하고 빨리 물어보고 그러지 못하다 보면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또 그게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6458님, 조현 DJ 오늘의 운세 별자리 뭐 이런 거 믿어요? 저는 평소에 믿지 않는 편인데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한번 가볍게 봤는데 운이 따르는 하루라고 해서 아침부터 기대를 했는데 이게 웬걸. 중요한 일은 실패해서 지금 매우 우울해요. 운세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자만했던 것 같아요. 속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믿거나 그러진 않고요. 우연찮게 보게 되면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까먹는 편인 것 같아요. 되게 순간적으로 되게 재밌네. 이래? 잘 나오면 기분 좋다 하고 잘 못 나오면 뭐야 이거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편입니다. 별로 그렇게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편? 운이 날 흔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운세들이 저에겐 전혀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죠. 9958님,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난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싶어서 좌절하고 싶어도 좌절하는 것 자체가 사치 같아서 다시 마음을 굳게 먹는 방법밖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조현 DJ 저 잘하고 싶어요. 잘할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하고 싶은 사람 진짜 많죠. 다들 잘하고 싶죠. 근데 잘하는 사람들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제 차이점을 좀 찾아보다 보면 잘하는 사람 되게 치열해 보이는 것 같아요. 사연자분도 그런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잘하는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물론 그 사람처럼 한다고 해서 내가 잘 된다라는 보장은 또 없어요. 근데 어느 부분이 달라서 이렇게 다르게 지내고 있는 것일까도 고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잘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를 해보시길. 그럼 잘하게 되실 겁니다. 9363님, 가끔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요. 아르바이트 간 아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여러 사람들의 사연 들으니 다 이웃 같고 좋네요. 자주 들리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거 되게 예쁜 표현이네요. 이웃 같다. 예. 그래요. 요즘에는 사실 이웃과의 어떠한 교류들 이런 게 크지 않긴 한데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사람들 사는 얘기들 전해 들으면서 그런 따뜻함을 좀 공유하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레이첼 야마가타의 Baby Your Love 그리고 전기뱀장어의 별똥별 두 곡 들을게요. If I could take you away. 오늘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Run River North의 Lying Beast입니다. 2014년에 데뷔한 미국 밴드인데요. 소속사도 제작비도 없이 그저 음악이 하고 싶어서 직장도 학교도 관둔 멤버들로 구성된 이 밴드는 저예산으로 찍은 뮤직비디오가 히트를 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Run River North는 모든 멤버가 한국계 이민 2세들인데요. 그래서인지 이방인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정서랄까요? 그런 면이 노래에서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을 찾아 공연을 펼치기도 했고요. 앞으로 신보를 비롯한 활동 계획이 많다고 하니까요. 여러모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밴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Run River North의 Lying Beast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윤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Lies, lies, lying little beast.